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주름이 언제 생겼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자신감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름을 늦추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는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하며 우리의 피부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비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도 풍부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특히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전반에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디저트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9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C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며 간단히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부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연어는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어를 활용한 간단한 초밥이나 그릴 요리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 스튜, 수프,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꾸준히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신선한 토마토를 더하거나 브루스케타 같은 간단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호두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두뇌 건강에도 유익하여 노화를 늦추는데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시리얼에 곁들이거나 베이킹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샐러드, 스무디, 데친 반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오믈렛이나 국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합니다. 7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녹차는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 녹차로 즐기거나 따뜻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녹차는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스킨케어 제품에 녹차 성분이 포함된 경우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분말을 활용한 디저트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톤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스프나 팬케이크로 변화를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단, 설탕 함량이 낮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2조각으로 충분하며 간식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도 유익합니다. 초콜릿을 곁들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보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일을 빵에 찍어 먹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 사용하면서도 간단히 피부 보습제로 활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보세요. 오늘부터 이 슈퍼푸드들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돈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년에 반복하는 돈 관리 실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돈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 반복적인 돈 관리 실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계획 없는 지출, 무리한 투자, 가족과의 재정 문제 등은 퇴직 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흔히 저지르는 돈 관리 실수와 이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시청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 1. 계획 없는 지출이 가져오는 재정 문제. 은퇴 후에도 필요한 예산 계획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계획 없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정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월별 고정 비용,
식비, 의료비 등을 철저히 계산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자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계획 없이 지출하다 보면 저축을 빠르게 소진하게 되고 긴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은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소비보다는 건강과 주거 안정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예산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재정 불안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도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흥적 소비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즉흥적인 소비는 노년기의 재정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충동 구매나 계획에 없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명품 구매나 여행 예약은 노년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소비가 저축을 빠르게 줄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자금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즉흥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은 철저히 통제하세요. 또한 물건을 구매하기 전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광고나 할인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구매하지만 이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한 뒤 구매 결정을 내리세요. 결론적으로 즉흥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 노년기의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충동 구매를 피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비상금 없이 지내는 위험성. 비상금은 노년기 재정 관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혹은 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비상금 없이 생활하며 재정적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비상금이 없을 경우 긴급 상황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초래하고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부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비상금은 별도의 통장에 따로 관리하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상금의 목표 금액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생활비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소득 중 일부를 자동으로 저축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비상금 계좌로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담 없이 비상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금은 노년기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2. 과도한 투자와 높은 리스크의 위험. 무리한 고수익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노년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쉽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수익 상품은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며 적절한 지식 없이 투자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투자 실패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손실 위험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고위험 주식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투자에서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장 변동에 민감하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국채 또는 연금 상품과 같은 보수적인 금융 상품은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 상품의 리스크와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지인 소개로 시작한 투자에서의 신중함. 노년기에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투자는 객관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합니다. 지인 소개로 시작한 투자 중 많은 경우가 고위험 상품에 해당하며 수익 구조나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면 자산 손실뿐 아니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품일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인의 추천만 믿기보다는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투자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지인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의 재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투자했으니 안전하다는 논리는 재정적 손실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증을 서주거나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말을 강조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수반되며 이를 과소평가하는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인 소개로 시작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며 감정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세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의 필요성. 노년기에는 투자 실패를 회복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주식이나 고위험 금융 상품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형 상품, 국채 또는 저위험 펀드는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주식에, 일부는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은퇴 후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투자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안정성을 유지하세요. 이는 예기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는 안전을 우선시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상품과 철저한 관리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세요. 3. 가족과 재정 문제에서의 실수. 무리한 자녀 지원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 노년기의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녀 지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지원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한다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적정선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주더라도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금액과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보다는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제한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신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도움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늦출 수 있으며 자신감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며 필요할 때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녀와의 열린 대화도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와 지원 가능 범위를 솔직히 논의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나친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자녀 지원은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세요. 가족 간의 돈 거래로 인한 갈등.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고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갈등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철저한 계획과 명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빌려주는 금액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제한하고 상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빌려주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면 대신 재정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지원의 다른 방식을 제안해 보세요.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 대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은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명확한 조건과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재정적 안정과 관계를 동시에 지키세요. 가족을 위한 재정 계획의 올바른 접근법. 가족을 위한 재정 계획은 노년기 안정된 삶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이나 특별한 가족 행사를 위한 비용은 미리 계획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초과 지출을 방지하세요. 계획에 없는 지출이 늘어나면 자신의 노후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재정 계획의 필수 요소입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지원 가능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공유하세요. 이를 통해 기대치와 현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 때는 모든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에게만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자녀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원 방식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유지하세요. 자녀의 재정 독립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 대신 재정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에는 유산 계획도 포함됩니다.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서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위한 재정 계획은 현실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솔직한 대화와 신중한 계획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세요. 4. 금융 상품과 계약에 신중하지 못한 선택. 보험 과다 가입과 불필요한 지출. 노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 상품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보험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본인의 필요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중복되는 보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험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상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일부 상품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보장을 권유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특약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본인의 예산에 적합한지 검토하세요.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정작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며 실효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내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은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만 유지하세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 금융 상품을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실수는 노년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상품은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문서에 지쳐 중요한 내용을 놓치곤 하지만 이는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 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중도 해약 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담당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사기에 속지 않는 방법. 노년기에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고령자는 재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기의 주요 유형을 이해하고 방어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접근하는 투자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약속하며 빠르게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전화를 통한 금융 사기입니다.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돈을 요청하는 메시지나 전화를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을 진행하지 마세요. 항상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온라인 광고나 낯선 사람의 추천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최신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을 학습하세요. 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세요. 5.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 관리 실패. 연금과 저축 활용에 미흡한 계획.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면 연금과 저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금은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되므로 자신의 연금 구조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 연금의 수령 시점과 금액을 파악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너무 일찍 시작하면 노년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몇 년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연금과 함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저축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은퇴 후에도 가능한 저축을 지속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축과 연금의 활용 계획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예산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이나 부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이후 연금과 저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안정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관련 위험성. 은퇴 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고정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담을 동반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정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최악의 경우 주택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상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며 은퇴 후에는 시장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은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매각이 어려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투자가 불가피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부동산 컨설턴트와 상담하며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세요. 적절한 지출과 저축의 균형 유지. 노년기 재정 관리는 지출과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도 이전과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지출 항목의 주거비, 의료비, 식비과 선택적인 항목의 여행, 취미 활동을 구분하고 선택적 지출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이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축은 은퇴 후에도 계속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별도의 저축 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재정 관리를 위해 매달 예산 점검이 필수입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을 기록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항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이를 통해 계획에서 벗어나는 소비를 줄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습관을 검토하고 필요 없는 고정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불필요한 보험료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유 자금은 장기적인 목표에 맞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의료비나 자녀 지원, 특별한 여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미리 설정해두면 불필요한 차입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지출과 저축의 균형은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년기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돈 관리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설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돈 관리 비법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할까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생활 습관과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질 높은 노년으로 만들어줄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1. 건강한 장수의 기본 신체 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과 쉬운 실천 방법. 운동은 건강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운동도 추천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노년기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핵심. 건강한 식단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제품, 두유, 시금치 같은 음식과 함께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초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식생활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신체 회복의 연관성. 수면은 건강한 장수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질병을 예방하고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전 환경을 정리해 숙면을 유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밝은 화면을 피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15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브티나 따뜻한 우유는 숙면을 도와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세요. 2. 질병 예방 미리 준비하는 건강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의 질환을 발견하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발을 내디드세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면역력은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와 생선, 그리고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체계를 회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며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혈관계와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며 면역체계를 강하게 유지하세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만성질환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로 구성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보호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은 치료와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산책과 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하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복용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필요하다면 알람 설정이나 약 상자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3. 정신 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변화와 건강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활동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더욱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와 외로움 극복.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며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배울 기회로 여기는 태도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노년기에는 나이가 든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하거나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매일 쌓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정리정돈처럼 간단한 일을 해내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가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생활 환경의 중요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 노년기의 건강은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노년기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낙상 사고 같은 위험 요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성을 높이세요. 특히 화장실과 부엌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손잡이와 안전바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 가구 배치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환경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집 안 공기질도 중요해집니다. 정기적인 환기와 공기청정기는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한 환경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더 건강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접근이 쉬운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질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 두세 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세요.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와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카펫이나 커튼 같은 먼지가 쌓이기 쉬운 물건은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외 공기질이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산책 대신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는 호흡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실내에 공기 정화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흡수하면서도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역사회나 개인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습관을 실천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환경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실내외 환경을 정비하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큰 효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입니다. 식사 후 산책은 소화기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 끼니 이후 1015분 정도 걷는 습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웃는 습관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5. 장수의 새로운 기준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새로운 취미와 도전으로 활력 찾기.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악기 연주 혹은 새로운 언어 배우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성취감을 제공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는 등의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새로운 취미로 삼는 것도 추천합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배우면 신체 건강은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취미와 도전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몸과 마음을 위한 명상과 휴식. 명상과 휴식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변 환경과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습관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휴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활동보다는 몸이 피곤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요가와 같은 움직임 명상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이 결합된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휴식은 노년기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과 몸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느끼는 삶의 의미.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식사 배달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은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직업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녀 세대에게 재정 관리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가치 있는 나눔입니다. 봉사활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마음이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인간적인 교감은 다른 활동에서 느끼기 어려운 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와 나눔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이를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운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신체적 관리, 정신적 안정,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이나 활동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